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야당과 시민단체의 최혜병 특검법 제출을 위한 장외 집회가 서울역에서 열렸습니다. 또 민주당은 금요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며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부에서는 22대 국회 쟁점 3임이 법사위에 배정된 분이죠. 박지원 의원님을 모시고 자세한 정치권 현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코너도 있으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왔습니다. 드디어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원장님이라고 호명했는데 이제는 22대 국회 개원했기 때문에 의원님입니다. 저는 호칭이 많아요. 아무렇게나 불렀어요. 아니 제일 혹시 선호하는 호칭 있습니까? 역시 제일 좋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네. 좋아하죠. 그 표현이 가장 네. 귀에 있고 그러시다는 가장 건데. 영광스럽고. 아니 오늘 제가 그 SNS 글을 보니까 우리 남북 관계가 워낙 경색돼 있지 않습니까? 오물풍선 날아들고 거기에 또 맞대응을 이제 방송도 하겠다고 하는 마당인데 그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이 보내고 오물 받는 이런 바보 대북 정책이 어디 있어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은 대북 전단도 백해무익하고 대남 오물도 백해무익해요. 맞습니다. 이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내니까 김정은 등 북한에서 많은 경고를 했어요. 여러 차례. 수백만 장 찍어가지고 김일성 대학 학생들 데리고 휴전선에 와서 다 날리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설득해가지고 안 보냈어요. 이번에 보내니까 내려 보내잖아요. 아니 종이 보내고 오물 받으면 예. 그래가지고 보세요. 우리 대북 전단은요 평양까지 못 올라가요. 바람 때문에 그런가요? 한번 잘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알지만 얘기는 못하죠. 대개 보면은 휴전선 근방에 떨어지는데 북한의 휴전선 근방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받으면은 다 신고해요. 물론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미국에서도 하원 렌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청문회 했잖아요. 왜 하느냐? 코로나 때문에 북한의 정보 유입이 안 된다 했을 때 제가 다 모셔다가 브리핑을 했어요. 지금 충분하게 정보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접경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밤새워서 보초 쓰면서 대북 전단 못 뿌리겠잖아요. 이걸 왜 보내요? 보냈으면은 야무지게 해라 이거죠. 서해안에서 GPS 통신 교란 때문에 우리 어선들이 우왕좌왕하고. 네. 보세요. 미사일을 18발을 그냥 한꺼번에 쏘는 이런 걸 보고 그 야무진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 국방장관은 지금 뭐 하고 있죠? 겨우 한다는 게 NSC 상임위 열어가지고 확성기 한다? 그러니까요. 확성기 하면 또 저쪽에서도 해요.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일부 조간신문에 우리가 확성기 한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오물 안 보낸다. 스탑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은 안 보낸다. 그러나 보내면 또 시작한다. 보낸다. 네. 아니 우리 보세요. 충청도까지 떨어지고 인천공항 비행기가 9시간 스탑되는데 누가 손해예요? 이거 하지 마라.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그 한국의 남한의 손해인데다가 결국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다가 무력 충돌에도 나면 어떻게 하냐? 아니 무력 충돌 이런 한번 거잖아요. 야무지게 네. 해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대통령이 원점 타격한다 어쩐다 했으면은 한번 해보지. 전쟁이라도 날려면 날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가 가장 값싼 일이다. 그 평화가 정답이에요. 대화하고. 네. 오늘 정부는 이제 급기야 NSC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체결했던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우리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것 또한 바보짓이에요. 남북 간의 합의는 우리가 절대 깨서는 안 됩니다. 설사 북한이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를 왜 안 지키냐 하면서 규탄도 하고 압박도 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와 9.19 군사 합의가 있는데 북한 사회가 이렇게 안 지키고 있다. 외교적 압박이 되잖아요. 호소도 하고 밖으로. 예. 그런데 왜 깨가지고 그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는 남북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남북관계의 전환을 위해서도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남북 관계도 주말간 거치면 놀라운 발표들이 많았는데 오늘 또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을 하겠다고 연단에 서가지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량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다.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꼭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그 내용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오바랍되더라고요. 아, 박정희 대통령이요? 박정희 네. 대통령이 포항에 석유 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죠. 예.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왜 하필이면 포항이냐 이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할 때는 시추를 하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 물리 탐사 단계가 아니고 물리 탐사 단계 가지고는 네. 아니고 그러한 물리 탐사 단계에서 그러한 것이 기미가 있다 하면은 그 대통령이 하실 일이 아니다 이거죠. 네. 얼마나 급했으면 또 저렇게 저거라도 해보고 싶다. 지금 21% 떨어지니까 10%대로 안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표가 사실이면은 덩실덩실 춤춰야지. 그렇죠. 네. 그런데 왜 박정희 대통령 얼굴하고 딱 오버랩되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아, 제가 여러 방면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 내용을 발표하기 전까지 당일에 알던 사람이 손에 꼽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그럽니까? 그런 거니까 말이 돼요. 어떤 뭐 산자부에서랄지 또 어떤 학자들이 이러한 것이 지금 물리적으로 잡힌다.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포항에서 유전이 천연가스가 이거 만약에 사실 아니면 어떻게 할 거죠?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네. 아니 급한 거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네. 내가 뼈 빠지게 일하겠다. 하나가 되자. 네. 하나가 되자. 단결하자. 했을 때 얼마나 급하면은 저런 일을 할까 했는데 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믿어봐야죠. 네. 가스 나오고 석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우리 김대중 정부 때도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지 우리가 예를 들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혹은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보통은. 아니 그건 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항상 파이널이에요. 최종적인 건데 저거 어떻게 걷어들이죠? 아무튼 석유가 가스가 나오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저는 또 날짜를 못 박은 게 물론 이렇게 상업 개발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건데 삼척동자도 아는 건데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뭔가 윤곽이 드러날 것처럼 얘기를 해놓은 게 내년 이게, 상반기 네. 그것도 또 뭐 일본하고 좀 여러 가지로 겹친데 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는 퍼져버린단 말이에요. 일본한테 다 양보하는데 만약에 석유나 이 천연가스가 나오면은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 기준이긴 하지만 사적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21% 정말로 이제 그 레임덕에 가까운 수치가 이제 나온 건데 뭐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고요. 네. 사실 역대 만 2년 만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21%. 못한다.
부정평가가 70%인 대통령은 최초예요. 이것은 금메달 딴 거예요. 이것은 금메달 네. 땄는데 그러나 대통령은 사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에 그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말고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 여론조사가 조작됐다. 네, 응답률이 낮다. 네. 응답률이 낮다 하는데 그 말도 지적은 있겠지만 일이 있을 수 대개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네. 정치인들이 여론조사를 불신하고 이상한 말을 할 때는 바닥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모든 여론조사는 높으면 좋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다음 선거에 나올 뿐도 아니고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도 여론조사는 흐름, 그 트렌드를 추세를 보고 봐야 되는 거지. 참고를 해야지. 그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근데 제가 대통령실에 있으면 굉장히 비관적일 것 같은 게 국무회의에서 발언도 해봤죠. 그리고 이제 영수회담도 해봤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심지어 기자들 불러서 김치찌개까지 끓여줬는데 지지율이 상승 반등은커녕 더 하강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더? 상황이. 자업자득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국민들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그러나 공약은 하나 지켰어요. 2년 만에. 김치찌개 계란말이는 인수위원회 때 약속했는데 딱 그건 지켰다고요. 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국민이 알고 싶은 듣고 싶은 얘기를 대통령은 해줘야 돼요. 안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안 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실망하는 거죠. 네. 그래도 우리 그 의원님께서는 워낙 국정 운영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니까 좀 어떤 처방을 좀 해주고 싶으냐. 뭐라도 해봐라. 조언을 한다면. 대통령 당신을 생각하면 안 돼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민심이 과학이다. 민심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야당과 협치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설득해 주기를 바라지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당신 혼자 뛰어다니는 거야.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생회복지원금도 너네 말한 대로 차등 지원 논의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민연금도 소득 대체율 여당안 기준 한 맞춰보자 얘기했는데 번번이 노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아니 당신들 안을 다 받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해도 안 한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아니 동아일보 상당히 전 사설 제목이요. 그때는 44%, 45% 가지고 이제 네. 서로 합의가 안 합의 안 될 될 때 때. 44.5%라도 합의해라. 그런데 40%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그걸 이재명 대표가 받겠다. 그대로 하자. 네. 또 안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잘못은 당신이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 착각을 버리고 국민 얘기를 들어봐라. 저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 내가 다 얘기해 주지. 그 이후에 방송 때도 한번 그때 그 이번에 이종섭 장관하고 전화 주고받은 개인 폰 네. 검사 시절부터 쓰던 전화번호 네. 혹시 연락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네. 제가 그 개인폰 썼다고 이제 지적을 해가지고 다 커졌더라고요. 네. 커졌는데 참 그것도 그러잖아요. 그 해명이 전화는 했는데 위법은 아니다. 딱 잡아떼 놓으니까 이종섭 장관이 국회에서 진술한 위증죄가 딱 성립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하 장관한테 넘겨버리는 그 비겁한 모습. 위법은 아니다? 법꾸라지.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털 건 털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오케이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특검합시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게 디올백 가지고 제목사 말 이거 뭐 다 다르고 아니 그 아크로비스타 출입 기록 다 없어져 버리고 네. CCTV 다 없어졌다는 없고.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 우즈벡에 가 있는 국방장관한테 전화했다고 안 했다 하면은 박지원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있으면 압수수색 들어온 거야. 뭐 안 하고 하니까 그러한 의혹을 말끔하게 해명해 줘야 돼요. 그것이 특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네. 것을 받아들여야지. 지금 안 되죠. 뭐 석유나 나오면 좋을 거예요. 아니 의원님은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을 다 모셨으니까 그런데 통상 대통령이 장관하고 연락을 한다. 원래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겁니까? 그건 네. 비화폰으로 다 하는 거죠. 비화폰으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분단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제1 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것은 이렇게 전화할 수 해결하셨지만, 있지만 네. 제가 국정원장을 했으니까 우리 경향TV 시청자들한테 분명히 말씀합니다마는 핸드폰끼리 전화하는 것은 도청 안 됩니다. 아 핸드폰끼리요? 예. 아 그렇지만은 국제 전화는 세계 각국에서 다 도청을 해요. 통해서 가니까요. 경유해서. 그렇죠. 기지국 네, 네. 통해서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부 고위 당국자나 이런 안보 계통에 있는 분들은 국정원에서 비화폰을 만들어 가지고 다 나눠줘요. 이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폰으로 우즈벡 소련 연방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우즈벡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고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으면은 전 세계가 도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필요 없지. 그냥 북한한테 뭐라 하든 협조를 요청한다. 네. 있고. 그러니까 네. 이건 넌센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보식 면에서도 대통령이 덕목을 잃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총선이 끝난 지가 벌써 2달이 다 돼가는데 그때 총리 인선을 포함해서 개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명도 안 바뀝니다.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무도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괜히 네. 야권 인사들 붕 떼가지고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한덕수 총리가 길게 갈 거예요. 길게 갑니까? 네. MB 박근혜 대통령 때죠.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정홍원 총리 사표 냈지만은 안 되니까 오래 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 비상사태로 생각하시고 탈당하고 거국 중립 내각을 위해서 영수회담으로 이재명 대표와 합의되는 그러한 인사를 총리로 추천을 받으면은 민주당에서 인준해 주죠. 네, 넘겨주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경원 대표 의원도 그 얘기했다가 그냥 딱 걷어들이는데 네. 나경원 대표는 의원은 본래 그렇게 했다가 그냥 분리하면 싹 걷어들이는 습관적 그런 버릇이 있는데 임기 1년 단축 개헌 단축 네, 하자. 중임제 개헌하자. 조금 이따 이제 출연한다는 변희재 대표는 늘 박시원이가 내각제 가지고 그 해먹으려고 그런다는 난 내각제는 반대예요. 나는 대통령 중임제. 예. 대통령 중임제 프랑스식 이원 집정제가 좋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길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데. 대통령이 안 한다면 그만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자기 참모들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실은 또 보면요. 낙천자들이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원래?
아니 물론 들어오기도 해요. 네. 또 써줘야죠.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정무수석실의 1, 2, 3, 4 비서관이 다 낙천 시민사회 수석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 인사는 인사가 망사가 되고 웃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그러니까요. 권력 네. 3인방 정호성 비서관을 데려다가 다시 비서관 시키는 것. 이게 지금 지지도가 어려우니까 MB 때 사람 잡아보고 박근혜 사람 잡아보려고 하지만 이게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당에서 그 김건희 종합특검법까지 야당이 발의를 하니까 맞대응으로 김정숙 특검도 하자 이러는데 이거 좋은 전략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용산으로 이사 비용 엄청나게 썼잖아요. 네. 각 부처 거 다 땡겨 썼다는 거 대통령실 아니에요? 이전, 네. 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비 예비비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 다 네. 긁어 써버린 거 아니에요? 네. 뭐 300원 더 썼다는 거 아니에요? 자, 더 큰 것은 129대 17 부산 엑스포 유치 관계를 특검을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하자 이거죠. 할 거 다 해봐라 이거죠.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한번 다 시작해서 단군 할아버지 특검을 하면은요 왜 백두산에서 했냐고. 너를 잡았냐? 베이징 옆에 가서 했으면 우리 땅이 거기까지 된 거 아니에요? 대국이 됐을 텐데. 네. 그래서 저는 할 걸 해야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생쇼라고 참 그렇죠. 말씀 예. 잘했더라고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나는 김정숙 여사가 뭐 기내식이 뭐 6천 얼마라고 해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산수를 해보면 뭐 그렇게 나오니까. 아니 전체가 그러더라고요. 전체가, 예. 그러니까 뭐 1인당 44만 원 이런 얘기를 나왔더라고요. 그럼 김건희 여사 얼마인지 얼마인지 그거 한번 봐야 비교해보면 돼. 되지.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비서관 부인 데리고 갔었잖아요. 네. 거기는 민간인을 예. 얼마짜리 먹었는가 이런 것도 다 해야지. 같이 해야지.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민주당 상황도 보니까 바쁘게 돌아가는 측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오찬을 또 이제 이재명 대표랑 하셨다고. 예, 했어요. 네. 우선 오선 의원님들 다 모이신 겁니까? 이인영 의원만 안 오셨더라고요. 아, 이인영 왜 안 오셨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오늘 우리 정보위 의원들도 좀 간담회를 가졌는데 아마 선약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거기도 안 나오시고 했는데 기자들한테 많이 전화 와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비공개 회의에서 한 얘기를 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군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제가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부 언론에서 내가 그건 따졌어요. 네.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은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끝난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임기 연장을 해가지고 지방선거를 끝나고 물러간다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건 그런 논의를- 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오보면은 오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러니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우리 장경태 당원당규 TF. 당원당규 TF 그분이 와서 설명을 했으니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할 말하고 아주 분위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선 도전 1년 전 사퇴 조항을 바꾼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났는데 네. 그런 사실이 없다는 얘기죠, 당에서는. 아니 네. 그러한 문제는 네. 논의가 있지만은 지방선거 때문에? 전에 끝나니까 네. 연장을 해서 공천까지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이런 건 거죠. 아니더라 예. 이거죠. 예. 그렇군요. 예. 지금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당원 주권을 강화하자는 얘기는 공감대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우리 헌법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민주당도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오니까 권리당원 강화 이런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모든
자연스럽게 다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자꾸 물어도 그것만은 답변 못하겠다 이거죠. 예. 저도 할 말 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22대 국회에서도 여지없이 법사위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네. 12년간 법사위를 했고 겸임 상임위로 정보위를 했기 때문에 법사위 정보위를 신청했는데 배치해 줬더라고요. 네. 이번에 법사위는 여느 때보다도 이렇게 지금 여당도 굉장히 지금 위원장 자리 달라고 난리 아닙니까? 그건 안 되죠. 네. 그건 안 되죠. 아니 근데 액주형 원내대표가 핑계 대기를 그 2016년인가 우리 의원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 법사위원장은 그 2당이 가져가야 된다. 1당이 국회의장 가져가니까 뭐 이런 얘기를 금원처럼 얘기했더라고요. 그때는 시대 상황과 정치 상황이 달랐어요. 근데 제가 안철수당 대표였는데 3당 체제가 돼가지고 여당도 야당도 단독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3당인 안철수 당이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데 저는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우리는 룰링 파티다. 아. 이끌고 가겠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칭찬도 받았습니다만은 법정 기일 하루 미기에서 원을 다 구성했어요. 아, 그 의장 좋은 선거 하고 난 다음 효과죠. 예. 그 이틀 만에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국민이 192석의 야권한테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준 거예요. 음. 그리고 상황은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권 재창출을 못한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입법이나 특검을 다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는 무기력한 민주당을 물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도 했지만은 민주당에도 엄청나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민생 개혁 또 거부권을 다 보내니까 네. 저한테도 윤석열 대통령이 난 보냈어요? 난 네.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가지고 있죠. 나는 네. 그래도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예우는 같이 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그랬어요. 기자들한테. 네. 축하난도 보내야지만은 제발 거부권 법안은 좀 국회로 보내지 말라고. 보낼 거 보내고 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그런 대통령이면 우리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이 우리를 지지해 준 국민에 대한 보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 상황들 여러 상황들을 좀 목도해봤지만 기자로서 보면은 이렇게 22대 개원하자마자 그것도 그 야당이 제1야당이 지금 거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외로 나가는 상황들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참 싸우다가 제1야당 쉽게 소수당일 때는 나가는 걸 봤는데 여당인데도 장외에서 왜 투쟁하는 겁니까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야당한테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국회다. 그렇지만은 보십시오. 최상병 특검을 우리 국민의 70%가 찬성하죠.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가결시켜서 보냈으면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대통령이 국회를 인정해 줘야 돼요. 부결시켜 버리잖아요. 계속 14번째.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부결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해서 보내고 대통령은 거부권 보내고 이런 것이 계속되면은 민생, 물가 이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국회가 어려워지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고 윤석열, 김건희 네 분도 아주 어려운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자꾸 그걸 경고합니다. 네. 그 국회 개원을 새로 했으니까 또 전례 없이 이제 제3당
그 조국혁신당이 어쨌든 간에 의석을 확보하고 들어왔는데 그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과 달리 나는 이렇게 반송을 했더라고요. 대통령 보내는 반송을 했고 그리고 그 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이렇게 내놨는데 일단은 초반이지만 조국혁신당의 그런 국회 활동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표창장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일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가혹한 처벌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한테 똑같은 잣대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고 우리가 최상병 특검을 공동으로 했고 또 서로 협력해야 맞습니다. 네. 되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도 같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야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물론 이제 두 정당이 함께 보조를 마치는 것도 맞긴 한데 지난 그 주말 집회를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앞에서 이제 광장 집회를 했고 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나중에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국장이 올린 글을 보니까 그 야6당 지난번 그 지지난주 토요일처럼 같이 할 줄 알고 기다렸던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를 알고 우리가 따로 급하게 일정을 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그리고 조국 대표가 최근에 보면은 그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 아직은 반응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총선 전부터 오래 전부터 저는 평소 소신이 원내교섭단체를 구라파식으로 10석 5석으로 낮추자. 내려주자. 음. 낮춰서 소수 의견을 국회 그리고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20석을 변경시킬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야7당이 2주 전에는 함께 했지만 네. 이번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했다 그랬는데 함께 할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볼 필요 없어요. 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우리가 조국 대표가 정리를 잘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171석의 민주당 대표가 아니고 192석의 범민주 개혁 세력의 대표로 생각한다. 그래서 네. 그 정신은 같이 갈 거예요. 아니 왜냐면 또 하나 보태면 이거는 뭐 민주당이 한 일은 아니지만은 조국 대표가 당 대표실 배정을 받았는데 그게 화장실 앞이라고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사무공간이 또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돼서 의석수에 걸맞은 대우를 국회가 안 해준다. 뭐 이런 그건, 주장도 하더라고요. 예. 그건 제가 네. 안철수당 가서 어땠습니까 그때는? 예.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나눠져 있고 막 그랬어요. 이게요. 이제 그 국회 본청 2층에 다 배치되는데 다른 당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당 때도 정의당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아 이미 그러니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대표실 있고 또 이렇게 떨어져서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다 조정해서 갈 수 있는데 그때 정의당이 절대 안 비켜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똑같이 살았어요? 예. 그런 설명을 좀 우리 의원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아니 마지막으로 요건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처음 발화가 돼서 네. 지금 정치권에 시끄러운 이슈된 게 하나 있는데 그 지구당 문제. 네. 이거 예전에 있을 때도 계셔보셨고 네. 없을 때도 살아보셨는데 네. 이게 있어야 되는 제도입니까? 없어야 되는 제도입니까? 이제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다. 음. 그래서 국민의힘 전신 이해창 총재 때 차떼기 정당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치 개혁 차원에서 20년 전에 지구당을 폐지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왔었는데 박이태 의장이 제가 민주당 김무성 대표가 국민의힘 전신 네. 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할 예. 때도 당신이 와서 보니까 지구당이 없다. 그래서 복원시키자.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됐었지만은 국민이 언론이
너무 반대해서 못했어요. 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당을 부활해도 좋다. 지금 보면은요, 제가 해남완도 진도에서도 식사를 해도 자기 돈은 자기가 냅니다. 저도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 카드로 제 것만 계산하는 계산을요? 예. 예, 그런 그 국민 의식이 좋아졌으니까 철저한 보완책을 해서 지구당을 살려주는 것이 저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두 견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아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원회를 잡아야 되니까 네. 그런 얘기 한 거고. 아니 근데 묘한 전선인데 그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윤상현 의원 같이 뭐 수도권에 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장에 동조를 하고 계시고 또 오세훈, 뭐 홍준표 이런 지자체장들은 또 묘하게 또 반대를 하고 뭐 그건 당내 세력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그 집은 뭐 얘기할 수는 네. 없지만은 다 누가 당권을 잡아서 자기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 그 경쟁이니까 네. 그건 크게 볼 필요 없어요.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도 보면은 더민주혁신회 이런 데들은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더민주혁신에도 원외가 많으니까. 네. 그런데 사실 원외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뭘 그렇기 하려고 때문에, 해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찬성한다니까요. 네. 저도 찬성하는데 그러한 돈을 하마처럼 쓰지 않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서 지구당은 부활해 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하나만 꼬리를 물면은 유승민 의원은 반대 놓은 걸 보니까 원외 위원장들 하는 건 좋은데 원외 위원장 누가 임명하냐? 그러니까 당대표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글쎄, 네. 그런다 하면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럼 공천은 누가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원외위원장들도 이렇게 다 조사해서 하는 거니까 꼭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분들은 서로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삽바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견해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하지만은 대체적 의견은 똑같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도 평등권 차원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또 우리 국민의 의식이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구당을 부활해도 좋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 생각이에요. 네. 저는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주장해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지원 의원님 모시고 정치권 현안을 다양하게 논의를 해봤습니다. 2부에서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